안녕하세요. 별나 채널입니다. 지금은 인천공항 가는 길인데요. 드디어 태국,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바다와 환상의 섬들로 신혼여행의 성지라는 푸켓을 갑니다. 신혼여행은 아니지만 룰루랄라. 저희가 탈 대한항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항공 좌석과 기내식, 또 푸켓 공항과 입출국 절차, 숙소까지의 교통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대한항공 푸켓행 비행기는 4시 55분 출발 비행기고요. 6시간 45분 정도 소요되는 동남아 여행치고는 꽤 긴 편입니다. 도착하면 9시 40분, 한국 시간 11시 40분. 푸켓이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느립니다. 짧지 않은 거리인 만큼 조금이나마 편하게 가보자 해서 6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저희는 맨 앞좌석인 엑스트라 레그룸을 예약했습니다. 전에 탔던 살짝 저렴한 비행기 맨 앞좌석과 비교하자면 일단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뒷좌석도 무릎이 앞좌석에 닿아 힘들었던 살짝 저렴한 비행기에 비해 주먹이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의 넓은 편입니다. 참고로 좌석은 항공사 사이트에서 항공권 구매 후부터 48시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사전 좌석 배정해서 원하는 좌석을 사전에 지정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좌석이 있다면 서둘러 선점하시고 좌석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탑승하면 좌석마다 담요, 쿠션, 이어폰과 생수가 놓여 있습니다. 푸켓 갈 땐 없었는데 한국 올 땐 슬리퍼와 치약 칫솔도 놓여 있었고요. 대한항공은 장거리 비행에 유용한 일회용 치약과 칫솔이 화장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맨 앞좌석이 넓은 반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앞좌석 등받이에 부착된 모니터가 아닌 밑에서 빼서 올려서 봐야 하는 모니터입니다. 이착륙 시 이용할 수 없고 특히 복도 쪽은 승무원의 이동식 서빙 카트가 지나다닐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니터도 없어 핸드폰에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아 가야 했던 살짝 저렴한 비행기에 비하면 영화, 드라마, 아이들을 위한 만화 애니메이션까지 볼만한 것들이 꽤 있으니 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어 아주 미약한 정도의 불편함입니다. 앞좌석은 식판이 보이지 않지만 팔걸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식사나 책을 보는 등 필요할 때만 꺼냈으면 됩니다. 식판 꺼낸 김에 대한항공 기내식입니다. 일반석 기내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갖춰진 식사가 제공되었는데요. 식사는 2가지 중 선택이고 음료는 각종 주스와 탄산음료, 맥주와 와인까지 선택지가 꽤 많았고 음료가 무제한 제공된다고 합니다. 푸켓행 비행기에서는 이륙 직후 음료 서비스를 시작으로 1시간 이내에 식사가 나왔습니다. 비빔밥과 핫빈 소스 대구 요리 중 선택이었고 샐러드와 건망고, 모닝빵과 음료가 제공되었고 저희는 각각 하나씩 시켜 먹어 보았습니다. 빵과 식사는 모두 맛있었고 신선했습니다. 식후엔 커피와 티 그리고 디저트로 아이스크림도 나왔고요. 착륙하기 1시간 전쯤 간식으로 바나나와 치킨 주먹밥도 나왔습니다. 한국 올 땐 이륙하자마자 간식용 스낵 믹스와 음료를 주셨는데요. 늦은 시간 비행이라 그런지 착륙하기 1시간 전쯤 식사가 나왔습니다. 오믈렛과 닭고기 볶음밥 중 선택이었는데 요건 좀 별로였고요. 빵과 함께 수박, 파파야, 파인애플 구성의 과일과 요플레가 나왔고 식후엔 커피와 티를 주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아이스크림은 안 나왔고요. 예전에 살짝 저렴한 비행기에서 먹었던 기내식인데요. 딱 봐도 차이나는 단촐한 비주얼이지만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해야 하는 유료였답니다. 잠깐 비교해봐도 대한항공 기내식이 무료임에도 훨씬 잘 나오는 편입니다. 대한항공 비빔밥이 명성이 자자해서 궁금했었는데 우와 정말 맛있다 정도는 솔직히 아니지만 맛있었고요. 함께 나온 발사믹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가 최고였습니다. 식사하고 간식도 먹고 영화 2편 보고 나니 푸켓에 도착했습니다. 맨 앞좌석이라 좋은 점 중 하나는 빠른 하기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푸켓 공항에서 입국 심사 때 엄청 기다렸다는 분들이 계셔서 서둘러 내렸는데 입국 심사 10분도 안 걸렸어요. 때에 따라 다른 건지 저희는 편하게 입국했습니다. 입국 심사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면 수화물 찾는 곳과 유심 파는 곳, 환전하는 곳과 몇 개의 면세점까지 한 곳에 있었습니다. 여행의 시작이 현지 공항부터라 좀 둘러봤는데 크지 않은 규모라 한눈에 들어오는 정도였습니다. 2014년 국제선 터미널을 새로 짓기 전엔 국내선과 함께 이용되는 버스 터미널 분위기였다는데 작지만 깨끗한 신공항 분위기였습니다. 짐도 찾았고 이제 숙소로 가면 되는데요. 숙소로 가는 방법은 공항버스나 미니버스, 택시를 이용하거나 렌터카를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푸켓은 한국과 운전석이 반대라 렌트카를 빌리시려면 낯선 지리의 안전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규모가 크지 않아 헤맬 것도 없이 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요. 렌트카를 예약하셨다면 7, 8번 렌트카 수령 주차장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 공항버스를 이용하실 거면 6번 출구로 가라는데 8번 출구 바로 앞에 있답니다. 저희는 늦은 시간이고 낯선 곳이라 걱정돼서 한국에서 미리 택시를 예약해 놓고 갔습니다. 택시 승차장은 2번 출구로 나가면 되고요. 예약을 안 하셨다면 현장에서도 어플을 이용해 부르거나 나가는 길에 많이 보이는 택시, 미니버스 부스에서 예약을 하셔도 됩니다. 해변을 따라 운행하는 공항버스는 공항에서 빠통 빅시마트를 지나 푸켓타운까지 운행해 시내로 가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공항에서 1시간마다 출발하고 100바트라는 비용적 메리트가 있지만 늦은 시간까지 운행하지 않으니 한국에서 직항으로 가신다면 도착 시간이 늦어 이용하기 어렵고요. 시내에서 공항 오실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항에서 많이 보이는 미니버스 부스에서 미니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가격은 지역별로 150에서 200바트 정도고 호텔 앞까지 데려다 주긴 하지만 인원이 다 차야 출발한다고 하니 2인 이상이시면 웬만하면 택시를 추천합니다. 여기 이름 써 있는 거 찾아보면 된대. 2번 출구 쪽으로 나가다 보면 이렇게 양옆으로 A4 용지 크기로 무언가 빼곡히 적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저희처럼 미리 택시를 예약한 승객을 찾는 예약자 명단입니다. 실제로 공항에서 택시를 불러도 700바트 정도 하거든요. 예약하고 가나 현지 가서 부르나 비슷한데 아무래도 낯선 곳이다 보니까 예약하고 가는 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뜨거운 공기가 훅 들어오는데요. 푸켓에 왔구나 하고 바로 실감나게 하는 온도였습니다. 덥다. 여기 나오니까 덥다. 더워졌네 진짜. 안쪽에서 내 이름을 못 찾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공항 밖으로 나와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글로 대빵 크게 써 있네. Excuse me, where are you going to hotel? 네. 예약자 이름을 찾으면 앞에 계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 확인하고 뒤쪽에서 잠시 기다리면 택시를 불러줍니다. 왜? Yes. 아. 우리가 나오면 차가 오라는 시스템이야. 여기. 택시는 금방 도착했고 숙소로 바로 출발합니다. 태국은 안전벨트 의무화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무려 5,000바트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뒷좌석이라도 꼭 안전벨트를 매시길 바랍니다. 헐 깨끗하고 좋은데? 이 복잡한 거 없고 아주 좋네 이게. 매직. 화려해. 많이 설레고 기대했던 여행의 시작과 마법의 축제 같았던 푸켓 여행을 마치고 한국 갑니다. 네, 7박 9일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어느덧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출국장은 3층. 택시가 바로 3층 출국장 앞에 내려줍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오셨다면 국내선 앞에 내려주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패신저 터미널이라는 노란색 글씨 간판만 따라오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입구로 오시면 우선 체크인하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요. 진에어는 C창구, 대한항공은 맨 앞쪽에 A창구입니다. 수함을 보내고 항공권 발급받아 저희는 바로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권 심사하는 곳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줄을 왜 이리 길게 돌아가게 쳐놓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푸켓공항에서 특이하다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보통 여권 심사대에서 엄지 지문 찍고 얼굴 확인하고 이러잖아요. 이곳은 오른손, 왼손, 10손가락 지문을 다 찍네요. 나만 신기한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신발 벗고 몸수세까지 완료해야 면세구역에 입장할 수 있다고 공항 입출국 심사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던데 입국할 때도 그랬지만 출국할 때도 엑스레이만 통과하고 저희 너무 쉽게 들어왔어요. 이것도 그때그때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땐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면세구역으로 들어오면 일단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매장 인테리어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사람은 많고 의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와, 잘 앉을 자리가 없다. 공항은 수완나폰 국제공항과 돈무안 국제공항에 이어 태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공항이라고 합니다. 나름 태국에서 규모가 있는 공항인데 보딩 창구와 면세점, 식당 등이 구역 없이 섞여 있어 동선이 좀 정신없고 기다리면서 쉴만한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3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더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식당들을 지나 끝쪽으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가 있습니다. 모닝캄 회원이나 1등석 이상 승객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왼쪽으로 가다 보면 미끄럼틀 하나뿐이지만 작게나마 아이들 놀이 공간도 있고요. 위층이라 살짝 자리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맨 끝쪽엔 태국 왕실의 휴식처도 있더라고요. 혼자 신기해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행 비행기는 11시 45분 출발입니다. 진에어가 15번 창구고 저희가 14번 창구였는데 보니까 진에어가 저희보다 살짝 빠르긴 한데 별 차이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오밤중에 출발해서 한국 오니 7시 27분이었습니다. 푸켓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